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능력이 좋은 사람인데 측근이라는 이유로 배제가 된다면 그건 또 역차별이겠죠. 정치라는 것이 나라에서 인품, 인격, 실력, 지식, 도덕 다 잘 갖춘 사람 순서대로 그 입각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은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을 뽑는 것이 정치입니다. 지금 그 윤석열이 한동훈 임명이라는 건 자기가 발견한 사람 중에는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하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일단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얼마나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든 또는 반대당이 또는 언론이 얘기하는 그 기준을 잘 맞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하고 같이 고생을 해왔느냐. 이것이 또 그 이 사람을 뽑는 하나의 이 가치관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정권의 많은 외교관들이 전문 외교관들이 거의 배제되고 했거든요. 그것을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당선인이 우리가 잘 모르는 차원에서 왜 이런 것을 했느냐 하는 걸 잘 모르는 차원에서 무조건 전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윤 당선인의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워딩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한동훈에 대한 인터뷰에서 그 사람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 이후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평가까지 했을까라고 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검사들 가운데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 때문에 그런 평가까지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조국 전 장관의 수사 이후에 4번씩이나 자리를 좌천을 당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사 3년 차인 2003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 당선인과 처음 인연을 맺었고 대선 비자금, SK 분식회계, 현대차 비리 사건 등 굵직한 특수수사를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조국 사퇴를 지휘한 뒤 좌천됐습니다. 이후에도 한 후보자는 계좌 추적서를 허위로 퍼뜨린 유시민 전 이사장을 고소하며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국민을 대신해 싸우는 것이라고 법적 대응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그 좌천을 당한 것도 일반 검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버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기억나는 것은 국정감사장에서 백혜련 의원이 한동훈 검사장한테 일어나봐라 라고 하면서 질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한동훈 부장님, 네, 잠깐 일어나세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해서 5명의 카톡방 운영하고 있죠. 그 카톡방 그럼 그 멤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은 그걸 없애가지고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방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 없어졌잖아요. 왜 방이 저거 언론에 보도자료가 나서요? 없었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왜 카톡방을 왜 없애냐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부장님 말대로라면 카톡방을 필요에 따라서 만들고 없애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 제가 부장님 말씀으로 들으면 저 카톡방은 그냥 일반적인 언론과 SNS에 그런 정황을 공유하는 아무런 문제 없는 카톡방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카톡방은 왜 없었느냐?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가 몇 명이서 관여자들이 카톡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없애고 만들고 그것이 크게 이상한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이것도 일반 검사한테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어서 굉장히 예외적인 장면이었다. 그 이후로는 또 채널A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에서 12번을 이것은 혐의 없다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 등이 계속해서 버티면서 무혐의 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무혐의 처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도 또 그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 가장 그 파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까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이른바 검찰 개혁을 놓고 그다음에 검찰의 위상, 그다음에 검찰의 시스템을 놓고 생각이 다른 거죠. 민주당 측하고 국민의힘 측, 특히 윤석열 당선자는 자기가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검수완박이라 해서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장군에 대한 멍군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양쪽이 이제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제대로 된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 협상을 통한 그 검찰 제자리 찾아주기는 물 건너가고 이게 이제 강대강의 싸움이 될 확률이 크죠. 그러면서 국민들은 또 둘로 갈라질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거 윤석열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보담 어떤 그 지혜를 발휘했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동훈을 검찰에서 사직을 시키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했고 터전이 검찰인데 너 이제 검사 그만둬 이렇게 하기는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한동훈을 그냥 놔두면은 이 사람은 그냥 안 두겠다는 상대가 많아요. 유시민부터 뭐 박범계부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앙지검장이다, 수원지검장이다 이런 데로 가면은 그야말로 피바람이 잘 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검찰에서 좀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지금 온 나라의 지식 집단이 다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이 정치의 경험이 잘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노련한 사람 같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게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주 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고지곧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회에 그런 권한이 있으면 그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 검찰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걸 가장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법무장관 한동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이제 하나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다 검찰에서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난 모든 사람 중에 한동훈이 제일 똑똑하더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장 많은 그 의논을 하고 지혜를 받고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검찰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되거든요. 검찰에 임명해버리면 이제 그런 그 멘토-멘티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그 강대광의 그 대치로 가겠다라는 것보다 검찰 조직에 직접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 법무장관이 임명해서 자신이 계속 이 지혜를 받고 의논을 하고 또 검수완박을 막으면서 사실은 이 칼바람이 부는 거를 막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할 수도 있죠.